네, 안녕하세요. 약드래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제품에 들어있는 원료, 즉 균주죠. 유산균, 어떤 균이지 않습니까? 자,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미생물을 전공하지 않으면은 균 이름 좀 헷갈립니다. 좀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약국 현장에 계신 약사님들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뒷면에 원료명이 보시면은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등등 굉장히 다양한 락토바실러스 종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밝혀져 있는 락토바실러스는 한 200~300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드시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는 그런 11종의 락토바실러스만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어떤 약사님께서도 여쭤보신 내용 중에 하나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라는 균주가 있습니다. 그럼 BNR17 말고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이 종에 속하는 유산균들은 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냐? 라고 물어보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라는 종에 들어있는 모든 균이 같은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공통된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특정 기능성을 발휘하는 균주들이 있기 때문에 BNR17이라는 특정 균주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BNR17 말고도 가세리 속하는 다양한 균주들 중에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균주들이 또 있긴 있겠죠. 근데 BNR17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또 가세리에 속하는 균주를 가지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기능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BNR17이 그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게 또 발견됐다고 해서 인정받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래서 BNR17 말고도 유산균의 이름은 뒤에 어떤 명칭이 따라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균주 중에 하나인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GG라고 있죠.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균주인데 연구도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원료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붙어있는 GG라든지 아까 BNR17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문이나 이니셜이나 숫자로 되어 있는 명칭은 처음 발견한 사람이 명령을 하기 나름입니다. 이름을 짓는 거죠. 장명하듯이 내가 처음 이 균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GG라는 이름도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 두 사람의 성의 이름을 다 GC인 거죠.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이 두 사람의 성에 다 G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GG라고 붙인 건데, 그래서 모유라든지 어떤 환경에서 있는 유산균들을 찾다가 어떤 기능성이 인정을 받으면은 그걸 내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정보를 확인을 해서 기존에 있는 다른 균들이랑 좀 다르다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어떤 균주니까 내가 이름을 짓고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균주들로 어떤 기능성을 확인하는 실험들을 하다가 어떤 특정 기능성을 발견하게 되면은 연구를 더 해서 인체 실험도 하고 동물 실험도 해서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 또 원료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건식의 그 19종 균주들의 어떤 기능성을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는 어떤 데 좋다, 어떤 기능이 있다,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다, 람노서스는 어디에 좋다, 가세리는 어디 좋다, 이런 식으로 요약이 나와 있어서 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에 해당되는 그 종에 들어있는 균주들도 그 기능성이 다 다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어떤 생리 활성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능성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인간의 학명이 바로 호모 사피언스죠. 그렇다면 호모 사피언스, 이 사람들의 어떤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능력치가 다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피지컬도 다르고 운동성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호모 사피언스라고 다 같은 건 아니죠. 하지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비슷한 어떤 공통점도 같지만은 분명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산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에 속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은 과감하게 폐기하셔도 됩니다. 그걸 달달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러셔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뭐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종에 속하는 균주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전에도 그 유산균 제품, 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르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원료명에 들어있는 그 균주들이 플레임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냥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까지만 써있는 제품은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기능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좀 듣보잡 균주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 종 뒤에 아까 BNR17이라든지 뭐 GG라든지 그런 어떤 진짜 아이디 그 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고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뭐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사실 그 뒤에 원료를 보면 뭐 학명으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진짜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사실 확실히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플레임의 의미, 종 뒤에 붙어있는 그런 숫자나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니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종이 속하는 균주들은 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